안녕하세요. 렉스코드 ATP 팀의 서울이 에디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하우스 번역사로서 휴먼 번역보다는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 에디터고요. 이 자리에 휴먼 번역사님들을 모시고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그것이 어떻게 번역에 접목이 되었는지, 영향이라던가 변화를 체감하고 계시는지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모셔보았습니다. 챗GPT나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에서 클로버 X도 발표를 했고, 점점 우리 일상에서 인공지능의 영향과 그 힘, 그런 변화가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먼 번역사님으로서 그런 인공지능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모셔봤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형이라고 하고요. 한영과 영한 번역을 한 8년, 9년 정도의 경력으로 주로 법률 번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통역 일도 맡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도 역시 포스트 에디팅 같은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민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러시아어 번역사 겸 임시통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수환이고요. 그리고 저는 한영, 영한 번역으로 의학 분야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휴먼 번역 위주로 하고 있고, 기계 번역 후 가공에 있어서도 좀 참여를 하고 있긴 한데 역시 주로 하고 있는 건 휴먼 번역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는 통역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개인 사정상 번역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터뷰. 저의 경우에는 제가 포스트 에디팅을 하고 있다 보니 절차가 기계 번역의 이제 아웃풋을 제가 받아서 저의 언어와 저의 서치 능력을 활용을 해서 수정을 하고 오탈자를 잡는다거나 형식을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ATP, 포스트 에디팅 그런 쪽도 하고 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수작업으로 번역을 하는 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문을 받으면은 한번 쭉 보고 용어 같은 거를 파악을 하고, 특히 법률 같은 경우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양한 소스를 동원해서 검색을 해보고 용어집을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작성하고, 문장 레벨에서 이제 하나하나 번역을 하면서 초벌 번역을 마친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서 이제 오타라든가 문장이 어색한 부분,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 대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렉스코드 편집자님들께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재까지 번역 경험 중에서 인공지능 툴을 활용하시거나 절차 중에서 실제로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제 번역에서는 안 했고요. 왜냐하면은 고치는데 시간하고 품이 더 들기도 해가지고요. 자가운전하는 차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에도 왜 자율주행을 하면서도 이제 완전히 운전자가 눈을 떼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을 놓기 시작하면은 모르는 사이에 놓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초벌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수작업으로 하는 편이 아직까지는 편하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용도의 번역, 그런 때는 오히려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서 번역을 해보거나 프로세스에 적용을 해보신 번역사님 계실까요? 저는 AI나 기계 번역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초벌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품이 많이 들고 또 오히려 오해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기계 번역으로 초벌을 좀 돌리고 그 다음에 포스트 에디팅하는 식으로 최근에 작업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수환 번역사님께서는 어떻게? 근데 저는 적극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계 번역을 사용했을 때 가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터뷰. 혹시 경험하신 번역기 중에서 성능이 제일 괜찮아서 손이 자주 가는 그런 번역기나 AI 툴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제가 프로젝트는 아니고 개인적인 일로 맡아서 계약서를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근데 대신 되게 굉장히 표준 계약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구글로도 돌려보고 그리고 DeepL 그리고 챗GPT 이렇게 세 가지 다 돌려봤는데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듯이 한계가 좀 명확했고요. 아무래도 맥락에 따른 번역을 잘 맞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와 반면에 DeepL 같은 경우는 좀 더 맥락을 읽고 그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들로 번역을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역시 아직은 가공을 거쳐야 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챗GPT도 비슷하게 역시 한계가 있긴 했지만 대신에 챗GPT는 번역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또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변화하는 그런 게 좀 더 번역사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게 되게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엔진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챗GPT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많이 발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용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적확하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챗GPT가 좀 앞서 있는 툴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한일 일한 이제 그 번역을 짧은 걸 해보는 거였는데요. 거기서는 챗GPT는 안 해봤는데 디벨이 굉장히 잘 한 것 같더라고요. 일부분 조금 오기가 있어가지고 수정해야 됐던 거 빼고는 그렇게 데이터가 많고 좀 표준화돼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구글 번역보다는 디벨이 낫더라고요. 맞아요. 언어별로 강한 엔진이 따로 또 있어서 언어별로 사용 빈도가 조금 갈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디벨 광고를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 하이퍼 팀 ATP 작업 시에도 디벨을 많이 쓰고 있고 디벨이 가독성이라고 하죠. 읽었을 때 기계 번역 툴가 조금 적은 엔진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챗GPT 경우에는 좀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많고 그런 걸 좀 초벌 번역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을 때 프롬프트를 짜서 챗GPT 초벌 번역도 받아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엔진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각자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능 테스트 같은 것도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줘야 더 정확하고 좋은 성능의 엔진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팀 내에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통해서 품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인데 갑자기 저 생성 AI GPT나 이렇게 갑자기 팍 터졌었잖아요. 그때 번역사분들의 솔직한 심정 그런 것도 그 질문을 드릴 수 있나요? 좀 털렁했죠. 솔직한 심정. 아 어떡해. 농사 지어야 되나. 농사 좋죠. 진짜. 저희 팀장님도 국밥 팔아야 되나 이런 진짜요. 저 진짜 명랑 미치겠는데요? 핫도그 고민해보고 네. 그랬어요. 근데 디벨이 더 좋아요? 챗GPT보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챗GPT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번역 플러스 입문, 번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야 하는 포스트 에디팅 작업들도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 절약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품질을 내기 위해서는 디벨이 좀 신뢰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번역 툴이니까요. 챗GPT 유료 버전보다 더 나은 건가요? 챗GPT도 사실은 플러스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플러스 유저의 레벨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전하기 전부터 인공지능이 만약에 상용화가 되고 우리 일상에 점점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 이런 걸 뽑았을 때 번역사가 항상 꼽히곤 했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지영 번역사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답을 하려면은 LLM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AI라고 하는 것이 기계 학습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면은요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무슨 블랙박스처럼 뭔가를 집어넣으면은 알 수 없는 절차에 의해서 원하는 것이 뿅 하고 나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Large Language Model 이제 그 LLM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사람이 이제 그 가공을 거치고 뭐 입력을 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입력된 데이터가 쓰레기면은 나오는 것도 쓰레기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은 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되고요. 그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듬는 일, 그런 일들은 오히려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점도 있고요.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번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 번역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한테 맡겨버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더더욱 찾아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유용한 점은 유용하게 활용하고 한계와 이런 맹점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은 번역이든 아니면 번역 관련이든 뭐 에디팅 등등 사람이 할 일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내가 하던 일을 어느 정도는 축약하고 단축하고 그러면서 가져가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 나의 밥그릇이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나한테 영향이 없을까, 그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민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번역사가 대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렉스코드에서도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계시고 의뢰를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장기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처음에 통번역대학원 입학을 했을 때 나는 10년 동안 바짝 벌고 은퇴 당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그 시기가 저는 5년도 채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인간 번역사의 작업은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 번역이나 뭐 의료 번역 같이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에는 그게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용어를 되게 고심을 해야 하고 또 자료도 찾아야 하고 또 관련 데이터도 좀 찾아봐야 하고, 그런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5초, 3초면은 초벌 번역을 이미 완료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뭐 번역사가 아예 대체된다 이건 아니겠지만 5년 안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번역사뿐만 아니라 좀 글을 쓰는 모든 류의 직업이 번역사보다는 아니지만 10년 안에 좀 수명을 다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두 분이 일단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법률이라던가 아니면 의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단어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는 한은 아직까지는 번역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링귀스트로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번역 일을 계속해서 해오시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특정 분야의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혹은 기존에는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요청이 줄어들느냐, 뭐 이런 차이를 체감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에디팅 일이 이전보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적인 계약서 같은 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좀 기술적인 것들, 이제 뭐 공구, 뭐 그런 공학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기계 번역으로 잘 안 돌아가서 그런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혹시 있으실까요?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사 풀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굉장히 번역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한 이메일 번역부터 업체 소개 자료 뭐 이런 거를 다 번역을 맡기시니까 요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런 것도 많이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최근에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그런 간단한 이메일 번역 이런 건 요즘에 거의 없고요. 제가 통역을 같이 하는데 통역 자리에서 번역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중간중간 번역이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번역이 좀 비싸니까 알아서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통번역 프로젝트가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통역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 맡게 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프로젝트를 해마다 발주를 하면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 타기업에서도 뭐 그런 거 학습용 모델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간 번역사가 들어가고 그 인간 번역사의 품질을 검수하고 포스트 에디팅 잘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그런 업무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류의 작업이에요. 혹시 수학 변호사님은? MTP 작업을 할 때는 이게 먼저 기계 번역이 된 결과물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거를 보면 오히려 제가 번역하는데 머릿속에 틀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문장 구조나 표현 같은 거를 그것 때문에 방해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MTP 작업을 하고는 있진 않는데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들처럼 확실히 그런 작업들 의뢰들이 많이 보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거는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번역 툴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래도 휴먼 번역사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혹은 그때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번역을 더 좋아했거든요.
통역은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교류를 해야 되고 제가 좀 내향적인 편인데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번역 혼자 집에 있는 작업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뭐 컨퍼런스 같은 거 있을 때 최근 업계 동향을 좀 파악하려고 하고 PM님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 번역이 등장하더라도 이런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건 인간 번역사만 가질 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그러니까 번역만 하시는 분들은 소득을 잘 창출하고 계시지만 점차 사라져 갈 것이고 나중에는 기계 번역에 좀 특화되신 분이나 아니면 포스트 에디팅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 그걸 토대로 프로젝트 매니저분들과 좀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남게 되리라 보고 그건 이제 인간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앞으로 변화하게 되는 번역 업계에서 번역사님들께서는 혹시 현재 새롭게 배우고 계신 툴이라던가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 수아님 말씀. 새롭게 배우고 있다기보다 캣툴이 나오고 나서부터 제가 항상 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서 캣툴은 항상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고 활용해 오고 왔거든요. 캣툴이라는 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 배울 것도 찾아보면은 계속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새롭게 배우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시대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캣툴은 계속해서 쓰고 또 그 트라도스나 업체에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해주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렉스코드에서 번역사의 밤 행사 같은 거 해주실 때 저도 좀 업계 동향 같은 걸 듣고 저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캣툴은 이제 원래부터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쓰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것들, 데이터를 정형화하기 쉽지 않은 것들, 이제 그런 쪽으로 번역이라든가 창작이라든가 그런 쪽을 점점 생각해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번역 면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업계 관계자분들이나 다른 번역사들하고 교류하면서 최신 동향을 알아보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터뷰 오늘 인터뷰 참석해 주셔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은 이지영 번역사님께서 먼저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낙관론자인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다른 분들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제 생각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항상 지금하고 같지는 않겠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미래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AI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도 듣다 보니까 좀 오늘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서 어떻게 번역사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가 나오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전히 불안한 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안심이 되기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블로그 혹시 운영하고 계신다던데. 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치츠 까레이스카바 소냐거든요. 혹시 러시아어 배우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렉스코드 유튜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